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역학적 에너지를 묻는 거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죠. 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여기 지금 질량도 나와 있으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5m 나와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자유낙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는 처음에 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지금 10m/s로 날고 있으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5번 정답입니다. 2번 볼게요. 1kg 질량 나와 있고 10m 높이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A점에 충돌한 후 다시 8m 올라갔대요. 그래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구하면 되죠.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차이 2m니까 이거 구하면 3번입니다. 자, 진자의 운동에서 속력이 최대인 점은 당연히 가운데 점 지날 때 C 3번이고요. 그 다음 추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아까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속력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 제일 빠른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서 9.8 곱하기 질량 0.5 곱하기 여기에 높이 0.2를 구해주면 그게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똑같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1번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위치 에너지가 최소이면 제일 낮은 지점을 통과하는 곳이겠죠. 3번이고요. 6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려면 높이가 높아져야겠죠.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는 구간 B에서 A, 그 다음 B에서 C, 높이가 높아지는 구간 3번입니다.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의 운동에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높이가 커지니까 반대로 나온 5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럼 오히려 높이가 낮아지는 구간을 찾아야겠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C에서 E 구간 5번입니다. 자, 9번 최고 높이를 물어봤는데요. 최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얘의 속력 제곱 요 운동 에너지가 지면에서 역학적 에너지죠. 그러면 위에 올라갔을 때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는 놓고 H를 구하면 4.9m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는 꼭대기. 그 다음 10번 볼게요. 질량이 3kg의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19.6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것도 9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19.6이 꼭대기랬잖아요. 그럼 요거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같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모르는 건 요거 하나죠. 그래서 구해보면 속력은 3번 나옵니다. 3번. 자, 그 다음 11번. 요것도 되게 비슷한데요.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래서도 보존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면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10. 요거에서 구한 게 바로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랑 똑같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그래서 답은 4번. 지금 다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다는 거 이용을 하고 있어요. 12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비슷한 문제예요. 질량이 1kg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6m인 지점에서 낙하할 때 B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19.6이래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갈 때 운동 에너지가 19.6. 그러면 여기서의 한 일회양, 중력이 해준 일회양은 9.8 곱하기 1kg 곱하기 H겠죠? 그러면 H 구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비스듬히 던져 올린 공인데요. 우리 사실 비스듬히 던져 올린 공은 안 배워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저항 무시할 때 항상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해서 F로 가고 있대요. 옳지 않은 거 찾으면 5번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C점에서는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전체 20이니까요. 여기는 16이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4대 1이겠죠. 높이에 비례하니까. 근데 지금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3대 1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1대 4가 되는 거죠. 위치 높이가 1이니까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15번 볼게요. B점에서 2배가 되려면 일단은 문제를 쉽게 풀려면 여기를 지면으로 잡을게요. 여기를 지표면으로 잡으면 여기가 4m죠. 그러면 여기서 2배가 된다는 거는 높이 총 역학적 에너지가 4배로 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이는 이 4m짜리를 4배로 한다면 4 곱하기 4에서 16배, 그러니까 16m죠. 근데 원래 여기가 1m 떨어져 있었잖아요. 16 더하기 1m에서 17m. 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옳지 않은 거 보면 역학적 보존에 의해서 처음 던져 올린 거나 던져 올린 속력보다 낙하해서 다시 도달했을 때나 같아야 돼요. 무시했을 경우에는 보존에 의해서. 자, 17번 갈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면 4번 한번 볼까요? 5m 높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이 두 개를 더해 준 거죠. 그래서 49가 아니라 98줄이다. 네, 18번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 5번 볼게요. 어느 지점이나 모두 같죠? 위치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하면 다 보존된다고 했어요. 단 요걸 할 때. 자, 그 다음 19번. 1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물체면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잖아요. 꼭대기에서.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m 모르니까요. 그리고 높이 10. 그런데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아야죠. 2분의 1 진의 m 곱하기 속력 제곱. 이렇게 는으로 놓으면 어차피 m 지워지니까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부터는 이제 전기 에너지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요거 선생님이 문제로도 냈었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1번 흐르지 않는 경우 그냥 넣어두었다. 여기도 보이네요. 넣어두었다. 요거 위에 문제랑 비슷하죠. 이랬을 땐 안 된다. 그 다음 22번 옳지 않은 건 4번 한번 볼까요? 뭐 깊이 들어가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움직여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23번 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 24번 자 3번 전자기 유도 이용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얘네들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장치예요. 25번 1번 보면요. 얘네들은 어떤 예냐면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의 예시라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26번 옳은 거 고르랬는데 지금 이 발전소 얘기잖아요. 발전소는 마지막이 전기 에너지로 끝난다고 했고 이렇게 수력 발전이니까 물이 떨어지는 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돌린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받고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것도 반대 얘기,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는 반대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27번.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건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그다음 27번 비슷한 얘기인데요.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회전해야지만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그다음에 빨리 움직여줄수록 밝아진다. 우리 다 배운 내용이죠. 우리 힘을 이용한 건 아니고요. 전자기 유도,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 전류가 유도되는 걸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28번 우리 자가발전 손전등 요거 버튼 누르는 거 했었죠. 네, 코일 들어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댔지 힘을 이용하는 거 아니랬어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그 다음 빠르게 누르면 밝아진댔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29번 에너지 전환은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5번 드라이기는 열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위치 아니고요. 30번 1번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 31번 5번 빛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 그 다음 32번에 2번. 네, 옳지 않은 것은 전기 에너지가 소리를 나게 하는 거는요, 소리 에너지라고 해야 되죠. 열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뜨거워지는 얘기니까요. 34번은 1번, 6번, 7번이죠. 요것만 옳게 나타낸 거 보시고 나머지는 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34번은 3번. 네, 건전지는요, 지금 이거는 지금 배터리 충전 얘기하고 있죠. 배터리 충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지는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해야 돼요. 화학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자, 35번은 속력이 나와 있고요. 이때 마찰로 발생한 열 에너지의 양은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의 에너지, 또 위치 에너지 구하면 9.8 곱하기 5 곱하기 10, 요게 전체 위치 에너지 및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고요. 얘네들이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데, 근데 이 차이만큼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마찰로. 그래서 이 차이만큼 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36번은 3번 한번 볼까요? 점점 줄어드는 건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니까요. 역학적 에너지로 원래 시작을 했지만 마찰은 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37번에 3번. 전환이 활발히 되죠. 전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7번이었고 38번. 자, 밀고 간 뒤에 정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처음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고요. 근데 이게 밀고 간 뒤에 정지했대요. 여기서의 한 일의 양은 40N, 미는 힘 나와 있잖아요. 40N 곱하기 2m 밀고 갔어요. 그러면 80J의 1을 했어요. 그럼 이 차이만큼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18. 사실 사라졌다기보다는 마찰에 의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니까 18J이죠. 그 다음 39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 텔레비전은 지금 100W짜리잖아요. 100W짜리 1시간이라고 하면 100W시죠. 그래서 옳지 않았고요. 40번 전기 난로가 지금 여기 소비 전력이 800W예요. 800W짜리를 3시간씩 7일 동안 사용했대요.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41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W짜리잖아요. 30W의 뜻은 1초에 30줄 소비한다는 뜻이고요. 소비 전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오래 사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반하는 값이 아니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건 단위 틀렸죠? 와트시라고 바꿔줘야 되니까 1번입니다. 42번 전력량 나와 있는데요. 킬로와트시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300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얘의 소비 전력은 3시간을 나눠주면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1000와트시에요. 그러니까 1000와트시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요. 자, 그 다음 43번으로 넘어가서 얘의 와트는 880이죠. 880와트인데요. 전기 에너지라는 말은 항상 초랑 짝꿍이랬죠. 줄이랑 초랑 짝꿍이랬어요. 그러면 얘는 880와트라는 얘기는 880 줄을 1초에 쓰는 애니까 5분이면 초로 고치면 5 곱하기 60초잖아요. 그러면 요거 다 곱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 44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지금 요거는 킬로와트시니까 이 킬로 들어간 거는 1000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위를 하는 건 뭐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이니까요. 그리고 얘는 1초 동안 1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5번. 지금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라는 배우는데 이거는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뜻이죠. 뜻.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46번 5번 한번 볼게요. 니은 디귿. 소비 전력이 60W짜리인데요. 60W짜리를 30분 동안 0.5시간이죠. 이렇게 곱해주면 맞고요. 그 다음 같은 시간 사용할 때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드라이기가 10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선풍기는 1초 동안 60줄의 에너지를 쓰는 애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47번 볼게요. 47번. 자, 옳지 않은 것. 얘는 50W짜리니까 50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연결은 100W 해야죠. 그러니까 100V 해야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48번 2200W로 표시되어 있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 소비 전력은 뭐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그냥 당연히 2200이죠. 자, 그 다음 49번 요거는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하루에 60W짜리를 2시간씩 2개를 10시간, 다음 100W짜리를 5시간씩 본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공 3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700W시. 자, 그 다음 50번에 3번 볼게요. 전력량 30W짜리 10시간. 그러면 300W시. 200W짜리 2.5시간. 그러면 500W시. 1800짜리 15분이면 그냥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분에 15로 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4, 46, 450, 450W시. 그럼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3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